수열 25강은 기본적인 점화식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우리 1강과 2강에서 등차 수열을 배웠습니다. 등차 수열 간단한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복습해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항과 이웃항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이웃항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점화식은 1강에서 다 다뤘던 거예요. 등차 수열은 D항에서 앞형 뺀 게, D항에서 앞형 뺀 게, 자, 공차 2로 일정하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2강에서 등차 중항을 배웠죠. 등차 수열은 가운데항을 2배한 것은 6이 되죠? 곁에항 더한 거랑 같다. 가운데항 2배한 것은 10이죠? 자, 이렇게 더한 거랑 같죠? 그래서 여러분, 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이웃항의 관계식은 2개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점화식과 이 점화식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다.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점화식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등비수열의 점화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역시 배웠습니다. 어디서? 7강과 8강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초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죠? 등비수열입니다.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이제 하나만 연습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과 이웃항의 관계식으로 자,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요거 점화식이죠. 뒤항에서 앞항 나눈 게 공비 2로 일정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라는 거, 등비수열의 이웃항의 관계식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 8강에서 등비중항을 배웠죠. 등비수열은 가운데항을 제곱하면 16이죠. 이렇게 곱한 거나 같죠. 곁에항 곱이나 같습니다. 16. 자, 요거 8의 제곱은 64입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64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8강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자, 가운데항 제곱한 것은 곁에항 곱이나 같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점화식, 이웃항의 관계식은 이렇게 2개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등비수열의 점화식 또 가볍게 훈련하고 넘어갑니다. 복습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 조화수열을 공부해 봅니다. 조화수열의 점화식은 6강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6강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과 같은 수열을 가지고 조화수열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을 생각해 보죠. 각 항의 역수를 잡으면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각 항의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본래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 한다 하고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6강에서 학습이 다 끝난 것이죠. 그러면 이웃항의 관계식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한번 자 써보겠습니다. 조화수열에 자 역수는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에서 그 뺀 거 3에서 1 빼면 공차 2 나오지 않습니까? 5에서 3 빼면 공차 2 나와요. D항에서 앞형 뺀 거, D항에서 앞형 뺀 거, D항에서 앞형 뺀 거. 자, 2로 일정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말이죠. 조화수열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더라도 조화수열의 점화식 첫 번째를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역수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등차 수열인 관계로 가운데항 2배한 것은 곁에항 더하거나 같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항 2배한 것은 곁에항 더하거나 같다. 가운데항 2배한 것은 곁에항 더하거나 같다. 자 이웃항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6강에서 다 학습이 끝났던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조화 수열을 점화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변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점화식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과 조화 수열의 점화식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네요.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수열 AN에 대해서 네 번장이 16이고 이웃항의 관계식 점화식을 줬네요. 그럴 때 첫 번장 곱하기 여섯 번장의 곱의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이시죠?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등비수열의 점화식이 보입니다. 좌변, 우변을 전부 역수를 취해야 되죠. 그래야 등비수열의 점화식이 보입니다. 등호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럼 우리가 AN은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로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다. 공비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네 번장을 줬거든요. 네 번장이란 첫 번장에다 공비를 3번 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 16은 A1에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3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초항을 구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양변에 8을 곱하면 16 곱하기 8 해서 첫 번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요거는 128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났네요. 첫 번장 구했고요. 이제 여섯 번장만 구하면 되는데 여섯 번장은 과연 어떻게 구할까요? 첫 번장에다 공비를 5번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장이 얼마라고요? 128이고요. 공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2분의 1의 5승이 되는 거죠. 이해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28 곱하기 2분의 1의 5승만 계산 완료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4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장 곱하기 여섯 번째 항은 첫 번장이 얼마였죠? 128이었고요. 여섯 번장이 얼마였죠? 4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마무리 511을 쓰면서 이 문제를 보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등비수열의 점화식을 가볍게 훈련하고 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항하고 이웃항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했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점화식에서 지금 3개를 복습했습니다. 등차, 수열, 점화식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상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점화식이 될까? 아닙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화수열의 점화식일까? 조화수열의 점화식 맞네요. 왜냐하면 양변을 AN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눠도 등호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화수열의 점화식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지어져서 A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지어져서 AN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조화수열의 점화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풀었으면 A1, A2, A3 이 수열 AN은 조화수열이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역수의 차가 지금 일정하란 말이에요. 다시 하면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죠. 자, 이게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공차가 얼마라고요? 2죠.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고요? 3분의 1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AN이 직접적으로 구해지진 않아요. 이게 등차수열이니까 이거 N번째 항은 등차수열 일반항 쓰면 되겠죠? 첫 번째 항, 이거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고 N-1의 공차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 AN분의 1, 이것은
3분의 1 플러스 2n-2가 됨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적을까요? an분의 1은 자 3분의 1 플러스 자 6n-6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적으면 an분의 1은 3분의 6n-5고요. 결국 an이라는 녀석은 6n-5분의 3이다. 이렇게 완료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조화수열의 점화식을 복습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 보죠. 세 번째 문제는 F1 함수값을 제시하면서요. 관계식 등장하면서 F10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fn하고 f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유도해서 F10을 추론할까 했는데 여기 루트가 들어있네요. 자, 일단 루트가 들어있을 때 루트 fn에서 다른 말이 없는 한 이 fn은 0보다 커나 같다로 보는 겁니다. 자, 일단 그걸 잘 인지하시고요. 자, 이 식은 fn하고 f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바로 끌어낼 수 없으니까 이 관계식을 조금 변화를 줘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fn 플러스 1의 자, 제곱. 요거는 루트 fn의 제곱.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루트 n 플러스 1하고 루트 fn의 관계식으로 자, 이 문제를 바꾸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요게 루트 fn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치 변형으로 권한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n 플러스 1은 자 루트 fn 플러스 2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죠. 관계식을 이렇게 주면 너무 쉬우니까 자 이렇게 관계식을 줘서 난이도 있게 꾸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루트 f1의 제곱이 얼마다? 9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루트 f10 자 요것의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바꾸어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 끝났구나. 요게 함수 문제 같았는데 수열 문제가 되네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루트 fn을 an으로 두면 요 관계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an 플러스 1 이코로 an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a1이 3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루트 f1은 3이니까요. 자, a1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초항과 이웃항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했으니까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를 이용해서 a10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끝났죠, 여러분? 완벽하게 끝났네요. 자, 첫 번장이 3이고, 그죠?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이렇게 쭉 나가는데 공차가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5고 7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이거 다 쓸 필요 있을까요? 아닙니다. 10번장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10번장은 초항에다가 자, 9D잖아요. 이렇게. 이 D가 2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우리가 일반항, 등차수열 일반항, 초항 플러스 n-1D에서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써본 겁니다. 자, 10번째항은 초항 플러스, 자,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니까 9D. D가 2니까, 요게 2니까. 그 다음에 요건 3이니까. 아, 끝났구나. 이것이 얼마일까요? 21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2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답이 될까요? 441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수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수열 문제로 점화식 문제로 연결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난이도도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경험에 두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기본적인 점화식은 매우 쉬웠지만, 자, 이렇게 함수하고 연결해서 한번 비틀면 얼마든지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점화식을 공부했습니다. 복습 과정이었죠. 자, 첫째,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죠. 뒤항에서 앞에 항 뺀 게 뒤를 일정하다. 또는 등차 중항에서 배웠지만 가운데 항 두 배 한 것은 곁에 항 더한 거나 같다.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수열의 점화식이죠. 등비수열의 점화식, 자, an 플러스 1 이코로 ran 또는 등비중항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마지막 조화수열이죠. 조화수열의 점화식은 역수의 차가 일정한 거니까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이 d로 일정하다. 또는 조화중항 an 플러스 1분의 2는 an분의 1 플러스 a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점화식이 6개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여기서 색깔을 칠해서 강조할 것은 요 점화식과 요 점화식과 요 점화식이죠.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면 초항과 이웃항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자, 등차 수열 하나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4, 7, 10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이 있다 그러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하라 그랬을 때는 요 점화식 갖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그 다음 뒤항에서 앞에 항 뺀 것이 3으로 일정하다.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이 점화식은 요 점화식과 차이점이 있다면 요건 공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 가운데 항 두 배 한 것은 곁에 항 덩어나 같다 그러면 요 점화식은 막연히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공차는 보이지 않아요. 초항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공차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할 때는 요 점화식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거. 자, 주의해서 꼭 우리가 살펴서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등비수열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거 갖고 표현하면 되고요. 초항하고. 그 다음 조화수열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해서 표현할 때는 초항과 요 점화식으로 표현한다는 것만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강 기본적인 점화식을 공부했죠. 이제 26강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특수한 꼴의 점화식, 중요한 특수한 꼴의 점화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